단 10분 안에 국민연금공단 자기소개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고 싶다면 이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2020년도 상반기 국민연금공단 자기소개서 항목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없을 수 있겠지만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고, 특히 2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없다면 작성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러한 부분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시하는 가이드를 바탕으로 고민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좋은 자소서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1번 항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 전문인, 소통인 중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창의인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은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무 관련 소재를 꼭 작성할 필요도 없고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창의인을 선택했고 관련된 소재를 기술할 경우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도 문제 해결 능력을 얼마나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사고력과 그리고 이제 문제 처리 능력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간단하게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선제적인 문제 도출, 즉 어떤 문제가 이미 터져가지고 그러한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적용했다기보다도 기존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어떠한 매뉴얼이라든지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방식 등이 큰 문제나 큰 불편은 아니더라도 우리 지원자가 생각했을 때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보고 싶었다라는 관점으로 먼저 문제를 도출하시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원인 분석 단계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과정에서는 가급적 사고력을 발휘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전략적 사고라든지 비판적 사고라든지 분석적 사고라든지 이러한 사고력 등을 바탕으로 앞에서 우리 지원자가 도출했던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보시고, 그러한 원인이 파악되고 난 후에 그러한 원인에 맞게 적절한 어떠한 행동, 어떠한 아이디어를 실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성과로 이어졌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적합한 행동을 강조할 때는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떠한 아이디어 하나 적용했는데 바로 대박이 났다, 이런 식의 표현보다는 아이디어를 적용했고 그리고 누군가의 조언이라든지 시행착오를 좀 겪어가면서 더 점검하고 더 보완했더니 더 좋아졌다,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게 저는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문인을 만약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지원자들이 전문인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소 키워드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인데, 그래도 만약 여러분들의 키워드의 차별화를 이루고 싶고 실질적으로 전문인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라면 당연히 선택하면 굉장히 좋은 키워드라고 보여집니다.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도 자기개발 능력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어떠한 팀활동, 조직활동 당시에 우리 지원자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먼저 점검을 하시고 본인의 수준과 기대 수준과의 갭을 점검을 해보신다면 내가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데 아직은 내가 이러한 역량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좀 부족하구나, 그걸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의 어떠한 조직 내에서의 본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가 그 부족한 역량을 다양한 경로 등을 통해서 꾸준하게 개발하고 학습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다양한 경로라는 것은 어떠한 책을 보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선배의 조언을 들으면서, 외부 교육 과정을 들으면서, 아니면 더 많은 역할 등을 수행하면서 이를 통해서 성장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로 여러분들이 부족한 역량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했다라는 관점, 그걸 좀 보여줌으로써 향후에 여러분들이 입사했을 때 어떤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분명히 부족한 역량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족한 역량을 직면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본인의 역량을 개발하면서까지 어떻게든 주어진 역할을 다해 나가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소재 선정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일단 이 질문 자체가 성과는 반드시 보여주셔야 됩니다. 지금 전문인과 관련된 이제 공단의 인재상에 보면은 성과를 창출했다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력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노력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조직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줬다라는 성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당연히 정성적인 성과도 가능하고요, 정량적인 성과도 가능하겠습니다. 자기계발을 통해 쌓은 역량은 가급적이면 직무 관련된 역량을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서 뭐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더 필요한 어떤 직업 개조 능력이라든지 직무 수행 태도 등이 있을 텐데, 가급적이면 직무 수행 능력에 해당되는 키워드를 잡으셔가지고 다른 조직에서 본인이 자기 역할을 위해서라도 그 지원 직무와 관련된 직무 수행 능력의 그 키워드인 그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더 그런 것들 열심히 했다, 뭐 이런 관점으로도 강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공단 입사를 위해서 내가 꾸준하게 역량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셔도 가능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과거 본인이 소속된 조직을 위한 그런 노력 소재도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소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공단에 A 직무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봤을 때 입사해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해야 될 텐데 그때 나에게 어떤 역량이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학습 경로 등을 통해서 굉장히 꾸준하게 그러한 역량들을 키워오면서 이제 말 그대로 공단이 요구하는 그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입사 후에도 나는 공단에서 어떠한 역할 등을 수행하면서 향후 이런 계획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역량을 개발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쓰셔도 되는 거고, 공단을 위해서 역량을 개발했다라는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과거에 어떠한 특정 조직에서 그 조직만의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 역량을 개발했다라는 그러한 좋은 모습, 그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인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으냐. 소통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대한민국 지원자라면 97% 이상이 본인이 다 소통 잘한다고 하시는데, 이 소통이라는 키워드 강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려와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인재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직업개조 능력 중에서도 특히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발적 기여, 팀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 나도 성장할 수 있다는 마인드, 적극적 희생, 이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부분을 담아내시는 게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팀 활동을 할 때 자기 역할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역할들을 공유할 수 있다면 팀 목표 달성에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 그리고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런 것들을 좀 희생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상대방이 좀 더 자기 역할을 좀 다른 팀원들에게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본인이 좀 배려해가지고 어떤 양식을 만든다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 꼭 공유가 아니더라도 본인 업무가 끝나고 나서 이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팀원 누군가가 이어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미리 그 친구를 배려해가지고 더 일찍 끝내가지고 공유를 해준다든지 더 먼저 보내준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팀원들이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어떠한 노력을 추가적으로 희생한다라든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은 대인관계 능력 안에는 팀워크 외에도 갈등 해결이라는 명확한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갈등 상황에서 의견 조율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경을 이해해서 근본적 니즈를 찾아냄으로써 적절한 조율 노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직무 관련된 소재와 전혀 관련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팀 활동이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 이제 그러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여러분들이 창의인, 전문인, 소통인 중에서 어떤 것을 잡느냐 관계없이 한 가지 소재를 기술하실 수도 있고 두 가지 소재를 기술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소재를 기술하는 게 더 좋은가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잡으시면 되겠어요. 소제목과 두 갈식에서는 명확하게 본인이 창의인인지 전문인인지 소통인인지 보여주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창의인, 전문인, 소통인의 그 정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되고요. 혹은 본인이 창의인, 전문인, 소통인에 해당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와 전체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소재에 대한 요약을 해주시면서 평가자에게 명확하게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을 전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 상황과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줄이시고 이 생각과 행동 부분에서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지표를 반영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과, 배운 점, 그 다음 입사 후에 나는 이러한 인재사항을 어떻게 어떤 역할에서 발휘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각오를 여기서는 기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글자 수에 대한 여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 두 가지 소재를 기술했을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소제목과 두 갈씩은 글자 수에 따라서 합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각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첫 번째 소재에서는 각오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고 두 번째 소재 마지막에 각오를 작성해 주신다면 좀 더 자연스럽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빨리 읽어보세요. 자, 두 번째 부분은 최근에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그런 항목이에요. 제가 2020년도 그 1월 달에 있었던 그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이제 그 공공기관의 인사팀 담당자들과 이제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하면서도 확인을 했었는데, 그 공익활동이라든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우리 지원자가 정말로 관심이 있고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 굉장히 지금 트렌드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항목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업은행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된 얘기를 나눴었는데 역시나 이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관련된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직업기초 능력, 직업윤리 능력과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지원자로서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국민연금공단의 비전, 미션, 설립 목적과 연결해서 고민해 주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필수는 아닌데 나중에 면접을 감안했을 때 제 생각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비전과 전략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전략 과제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 설립 목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미션과 비전에 대한 부분인데, 말 그대로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한다. 그래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이잖아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많은 사회적 가치 창출 중에서도 노령 인구나 장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말 그대로 꾸준하게 생애의 안정을 좀 추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설립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가 사회 가치 창출적 측면에서 좀 더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 그와 관련된 봉사활동이라든지 어떤 기부활동이라든지 재능 기부 등을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항목에서 국민연금공단을 선택한 지원 동기를 물어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원 동기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이제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평소 여러분들의 어떤 공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인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휘되는 그러한 모습을 강조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공익 사회적 가치 직접적으로 수행했던 이런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원칙 준수라든지 준법성, 시민의식 등 개념으로 이걸 공익의 정의를 좀 확장해 가지고 보여주시는 것도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해당 활동의 목적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공익 활동을 했다,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의 목적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고, 가급적 그 다음에 지속적인 노력을 좀 했다라는 걸 어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경험만으로 끝나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 항목에서 중요한 것은 좀 지속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러한 부분도 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한 가지 소재를 갖고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소제목과 두 갈씩에서 명확하게 본인이 공익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부분을 중요시 여기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제시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에서는 우리 지원자가 내가 한번 봉사활동을 해봤다라는 측면보다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해당 봉사활동이라든지 기부활동이라든지 노력을 했다, 혹은 어떤 원칙 준수와 관련해서도 이제 말 그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다라는 상황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게 더 좋고요. 역할 단계에서는 본인에게 왜 이러한 부분들이 어려웠는지를 포함해서 강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항목에서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은
봉사활동이나 공익 그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하는 과정에서 쉬웠을 리가 없거든요. 항상 본인이 생각했던 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고민해 가면서 그래도 정말 내가 생각했던 공익과 사회적 가치 창출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본인 스스로의 어떠한 다짐을 하는 모습을 강조해 주시는 게 좀 더 신뢰성도 있고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행동을 통해서 우리 지원자가 어떻게 이걸 해결했는지 보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성과와 함께, 성과는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게 완벽하게 성공을 이루지 못한 그런 경우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특히 배운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 지속적으로 A, B 등 관련 노력을 지속 중이다. 저는 이제 이걸 좀 강조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배운 점과 그냥 각오로만 끝내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어떠한 노력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노력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건 아닌데 연속적으로 본인이 생각했던 공익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입사 후에 난 이러한 공익이나 이러한 사회적 가치 창출은 나이가 지원한 연금공단에서 어떠한 역할을 함으로써 더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라고 해서 좀 더 이 공단의 비전과 미션과 연결해서 강조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살펴봤고요. 중요한 것은 전 여러분들에게 그냥 큰 가이드를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가이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신과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자기만의 생각을 드러내는 게 가장 좋은 자기소개서라는 걸 입이 아프도록 제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사랑이지만 잊으셔도 돼요. 하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최고 수준의 자기소개서에는 언제나 당신이 존재한다라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